지인의 삶과 발자취를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국정원의 인사처장 출신이십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 간사로 계시는데 이 정도 힌트면 21대 국회 국정원 출신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오늘 김병기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쳐야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서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거의 보완을 해놔야 되는 것이죠.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에 대한 통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년) 동안 국정원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네. 막 카리스마가 막 어깨로 막 가슴으로 빵빵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네. 그 최종 병기라는 별명이 진짜 달리 예.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성함이 병기. 그쵸? 병기, 최종 병기, 병기, 김병기. 아, 누가 라인이 지으셨는지 딱 맞네. 너무. 근데 저는 딱 뵈면서 사실 이제 국정원 출신의 의원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별명까지 최종 병기다 그쵸. 보니까 더 무서우실 줄 알았어요. 오, 저도 잔뜩 겁을 먹었는데. 네, 근데 미소가 너무 해맑으시고 네. 이게 덧니 나신 것도 살짝 좀 귀여우시고 그래서 오, 정말 혹시 최종 병기라는 게 약간 살인 미소 뭐 이런 뜻인가? 별명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살인 미소로. 네. 고맙습니다. 한 20년 이상 근무하셨죠? 예, 한 25년 좀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재선이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직업에 안착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가 제일 달라요? 국정원 예. 때에 비해서 월급이 다릅니다. 월급이요? 그리고 명함을 처음 만들어 봤고요. 국정원에 있을 때는 명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맞아. 우리 드라마 봐도 네. 국정원은 막 첩보위원처럼 막 예. 비밀 유지, 보안 유지 막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원보안 때문에요. 만들질 않습니다. 국회의원 명함 처음 만드셨을 때 조금 감개무량하셨을 것 같아요. 어색하더라고요. 그 전혀 명함을 사용하지 않다가 그 명함을 엄청나게 이제 뿌려야 되는 이렇게 상황. 명함을 갖다가 유권자분들께 네.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 참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표정이 굉장히 웃는 표정이시죠. 그러게요. 맞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뭐 코 만지면 아들 날 것 같은 그런 인자한, 예, 온화하고 그리고 인자한 약간 그런. 도라르마 느낌이 그러니까. 좀 있으시면서. 되게 약간 복을 쥐어다주는 덕담입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실례지만 예예. 아니, 손 부채질도 굉장히 귀엽죠? 귀엽죠. 아니 근데 손 부채질 하시는데 여기 팔찌가 보이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 팔찌를. 이거 묵주입니다. 아 뭉치시구나. 저희 안사람이 만들어준 묵주입니다. 어머머머 세상에 네. 내조도.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가. 아, 그렇게. 반짝반짝 너무 세상에. 예뻐요. 잘 어울리세요. 네. 아니 근데 이런 말씀 좀 사적인 이야기여서 좀 죄송하지만 네. 그 한참 그 선거하실 때 보니까 아드님이 지원 요새를 같이 하셨던데. 네, 둘째 아들입니다. 네. 완전 배우 뺨치는 미남이더라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오. 그리고 사모님도 너무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정말 국정원 모델 하셨으면 딱 좋았겠네요. 이미지 왜 좋게 하는 그러네요. 건데. 가족끼리 이렇게 사진 다 찍어가지고. 하여튼 뭐 덕담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니 덕담 아니고 진실입니다. 예. 자,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오시면서 인생책으로 추천하신 책이 네. 간신론, 네. 인간의 부조리를 묻다라는 책이었는데요. 네. 사실 영웅에 대한 책보다 훨씬 흥미가 당겼어요. 네. 우리가 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야기 보면서 그냥 남 같아가지고 그런데 간신론의 이야기는 인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우리가 솔직히 뭐 10개를 받아 쓰고 나라도 한 개 아니지 한 개
맞는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네, 10개 맞습니다. 사람 속은 모른다. 모른다.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 맞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책이 원래 그 97년도에 간신열전이라는 책으로 출간된 책을 증보한 판인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5년 정도 국정원에서 근무했는데 그중에서 한 20년을 인사 조직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이냐. 충신 10명이 나라를 지키기 힘들어도 예. 간신 한 명이 나라를 망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런데 착안을 해서 간신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론서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렵다. 사람을 평가하고 인물을 발탁하고 또는 그런 인물을 배제하는 것이 참 어렵다 맞아. 하는 것이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있으시다 보면 뭔가 관상도 딱 첫 보이실 것 보면 같아요. 보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통계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이 책이 아니어도 어. 솔직히 딱 알아보는 그런 해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보좌진 분들 있잖아요. 네. 보좌진을 딱 보면 이 친구는 그동안 간신이었네. 이게 느낌이 딱 올 것 같아요. 책이 또 이렇게 도움을 줘서. 어떠셨나요? 간신은 지휘관이 만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간신이 있다 그러면 그 지휘관이 옛날 그 용어로 하면 홍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 간신이 생겨나기 때문에 제 직원 중에 간신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제가 홍군이었다는 뜻인데 주로 간신이라는 용어들과 탕관오리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정부패한 관료를 네네.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다릅니까? 간신은 근본적으로 국가 또는 어떤 큰 기관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보통 그러고요. 부정부패와 관련된 거는 탕관오리 이런 용어를 갖다 사용하면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하긴 같습니다. 나라를 망치려면 그만큼 지위계도 올라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셋이 뭘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되는 되지. 건 아니니까. 예, 예, 예. 우리 셋 중에서 임용을 하신다면은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관상을 보시고 좀. 예. 세 나또 분 다- 박간신이거든. 세 번 다 임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각자의 정말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뽑아 쓰는 것이고요. 네. 근데 감찰이라는 건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 장점을 다 뽑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세 분 다 임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방송 나오기 전에 오늘 의원님 나오시니까 이 책에 대해서 최대한 잘 얘기하고 잘 좀 도와드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충성을 다 바치겠어요. 뭐야 지금 벌써부터 지금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학습 효과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충신이 됐네 벌써. 등용하신다니까. 그럼 우리 이 책을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간신론, 인간의 네. 부조리를 묻다 좀 두껍죠. 네. 예, 여러 가지 그 중국 역사의 간신의 사례들이 종합되어 있는데요. 뭐 좋은 충신이 많으면 좋겠지만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간신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 저자가 징즈웬 또 황직민 두 사람인데요. 이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관료를 또 역임했던 인물이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실제 정치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네. 중국이 참 역사가 길잖아요. 예. 거기에서 간신들의 사례를 쭉 모아서 이런 사람들이 간신이다. 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라는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신 현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간신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신이라고 하면 한 개인의 타락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신은 사실
홍군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통치자 하에서는 네. 간신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 제도라든가 당시의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것이 네. 간신을 탄생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해서 간신은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이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개개인의 탓만은 아니다. 이건 현상을 연구하면은 간신을 좀 제지할 수도 있다는 네. 얘기인데 이 책이 좀 두껍잖아요. 두껍지만 또 인생 책방이 자랑하는 핵심 요점 정리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간신 현상 네. 첫 번째. 처세의 달인 간신. 네. 저희가 간신에 대해서 가장 그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네. 간신의 특징을 한번 여쭤보면 네. 간신의 제일 공통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간신하면 생각나는 게 환관. 네. 예의. 아까 그래. 슬기도 딱 그랬잖아요. 예의. 이게 생각이 나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신의 바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간신을 저희는 근본적으로 얕잡아 봅니다. 맞아. 그런데 간신은 사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방식을 취했던 간에 절대왕에 가장 가까이 가야만 간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 남을 그럼-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유능해야 됩니다. 그러네. 그러면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학식도 뛰어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주 언변에 능하고 맞아. 처세는 물론이고 처세의 달인 이거는 물론이고요.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민중들의 그러니까 국민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신을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막강한 간신이라고 힘을 가진 하면 사람.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간신과 충신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네. 조직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국이 됐던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간신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간신 현상은 얼마나 물론입니다. 그건 있다라고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그 보는 눈이 지금 있으신 거잖아요. 와, 아닙니다. 실패 의원- 연속입니다. 의원님을 똑바로 보기가 좀 두려워지네요. 그러게요. 금방 탈로날 것 같아. 네, 그렇지 의원님이 않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네. 그 최악의 간신이라고 하나 이제 이 책을 보시면서 네. 얘기하셔도 되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괜찮고요. 일단 이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의 최악의 간신을 네. 제 기준에서 뽑으라면 전 남송 시대의 진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해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의 유명한 인물인데 악비라는 아주 희대의 명장이 있습니다. 예. 그 희대의 충신이고 그 충신을 올가미를 씌워서 그 악비 부자를 그 차명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자기의 이런 기록이 예. 후세에 남을까봐 그 기록을 못하게 하는 문자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후세에 물었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죄가 뭐냐? 정말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막수유라는 얘기를 합니다. 막수유요? 아마 어떤 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모반한 죄로 죽여야 된다. 말이 그러니까 돼요? 일어나지도 그렇습니다. 않은 일을 예. 갖고 그런 미리. 그래서 역사에 남는 간신입니다. 그 이 책의 50쪽에 보면 네. 악비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진회상이라는 네, 사진이 실려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후손들은 실제로 진회가 간신이라는 걸 다 알고 네. 죽어서라도 악비에게 죄를 참여해야 빌어라? 한다. 그 네.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동상까지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역사상 간신인 진해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간신에 다시 출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저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평론가는 누가 가장 떠올랐어요? 저는 뭐 워낙 여러 명이 있지만 네. 좀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제나라 황궁 때 여가라는 사람의 일화였습니다. 유리사였다고 하죠 원래. 네, 예. 이 제나라 황궁이 뭐 왕이다 보니까 산의 진미는 다 먹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여가가 이제 요리사니까 내가 사람 고기는 못 먹어봤는데 맛이 어떤가? 그냥 툭 던진 네. 얘기죠. 네, 그렇게 물어요. 어. 저는 그냥 저도 못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 텐데. 우리 같으면 농담이려니 농담이 네. 좀 심했네 하고 넘어갔을 그러니까요. 얘기였어요. 근데 이 여가라는 사람이 권력욕이 남달랐던 겁니다.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 3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그 고기로 요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제나라 황국이 처음엔 그걸 보고
얘 좀 심하지 않나?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상까지 시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제나라의 제상이 관포지교라고 해서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 그때 바로 그 시대군요. 관중이었거든요. 예, 예. 명제상으로 이름 예, 높았는데 그 사람을 내치고 여가를 제상으로 올려요. 결국 제나라가 나중에는 내란에 휩싸여서 이 제나라 황궁은 아사하게 됩니다. 굶어 죽는 그런 최후를 또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 사람의 간신을 등용한다는 게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좀 낳게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네, 진짜.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뭐 개인의 욕심을 좀 네. 이렇게 추구하는 게 또 간신이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 왕의 입장에서는 되게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의 개인사까지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저 아유 최고십니다, 잘하십니다, 아유 뭐 말씀만 바짝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그 간신을 따르게 될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간신은 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국민의 편에 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일을 처리를 할 때 굉장히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인기를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완전 능력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신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제가 그 간신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거나 네. 어떤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거든요. 간신이 가장 그 시대에 뛰어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희대에 정말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간신이 이완용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완용이가 그 시대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예. 다른 대신들이 별로 토를 달지 못했을 정도로 위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일단 평정을 했고 그런 평정을 분위기를. 하는 정도로 그렇게 예.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간신을 미리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보통 떡잎부터 안다고 하지만 그치.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마지막에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런 속내를 드러낼 선택의 순간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간신한테도. 어려워. 그래서 뭐 유명한 명제지만 절대 권력이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지도자들은 항상 그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어떤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그 상호 견지하고 점검하고 최대한 시스템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그래서 혼군이 간신을 만든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예,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의원님 국정원 계실 때 그 인사처장 하셨잖아요. 네. 그럼 좀 그런 안목으로 사람을 좀 높이 등용도 하시고. 인재 선발인데요. 예. 보통 이제 A급 인재에서부터 F급 인재까지 있다고 이제 치고 예. 이렇게 비정을 하면 F급 인재를 골라내는 일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A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힘을 들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B급과 C급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저희가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A급 인재가 마음을 잘못 먹은 간신입니다. 그럴 수 있군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인재가 어.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뭐 등용이 안 됐다든지 뭐 본인의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할 때 예. 조직을 배신하게 되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조직을 배신하면은 좀 콧방귀도 안 끼겠죠? 타격이 좀 작은데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맞아요. 조직을 배신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A급 인재라는 것은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A급 인재의 한계가 조직 논상으로 보면 3%에서 5%라고 그럽니다. 예. 한 조직에. 예. 근데 그 욕심에 의해서 또 욕망에 의해서 그 숫자를 넘어갈 때 조직에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A급 인재에 대해서 A급 대우를 못 해주면 F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그리고 A급 인재들은 본인들이 아주 특출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화합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사실 제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BC급 인재입니다, 역으로. 왜냐면 A급 인재는 달리 말하면 스카우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B급이나 C급 인재들은 저희가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직에서 70% 이상이 BC급 인재거든요. 이 BC급 인재들이 가장 조직에 충성스럽습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가장 집단화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급 인재가 안정되게 근무를 하되 집단화되지 않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요체입니다. 인간학을 완전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아니, 그럼 국회의원은 좀 파악을 하셨나요? 21대 국회의원들은? 아니, 전혀 파악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 같은 경우 스스로를 어떤 인재라고 분류를 하세요? 저는 전형적인 C급 인재입니다. 겸손히 한 게 네. 아니고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인사처장을 하셨겠어요? C급 인재로 시작을 해서 B급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B급에 가까이 갔던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얘기해 주신 이 맥락이 어. 어디나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연예인들도 기획사에 보면은 A급들 막 스카웃 돼 가잖아요. 사실 이 BC 정도의 그런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돼요. 아. 예, 그 사무실을. 어. 그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어디나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조직론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직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떤 한 분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어. 그랬을 때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어. 한번 그 분의 마음에 들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데. 자, 그러니까요. 우리 평론가님부터. 허위 평론가부터 네. 할까요? 아유, 우리 저기 허위 평론가님은 그 배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통통하게 배가 올라왔어요? 이거 대본에 너무 충실했다. 지금 너무 이게 안 맞아. 내가 왜 아나운서겠어? 대본에 너무 갑자기 충실하다. 제대를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대본에 따르면 네. 제가 배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선생님에 대한 제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충성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 답해야 되는 거죠. 아니, 배가 없는데, 뻔히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날아갈 것 같아요. 저 간신의 특징이 네. 상대방에게 너무 압으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절묘한 단어를 써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나중에. 그게 A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바로 앞에서 거짓말인지 알면서 기분 좋은 거니까 그게 완전 A급. B급이죠. B급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압으로 하지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사람 본성, 어쩔 수 심리라는 없어. 겁니다. 의원님, 그럼 제가 기분 좋아질 기회 한번 드릴게요. 우리 슬기 씨한테 그거 한번 똑같이 저처럼 한번 물어봐 주세요. 배를 일단 있는 대로 밀어야겠네. 못하시. 해주세요 빨리.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다른 거요? 예. 대본에 충실했는데 저도. 다른 거 다른 뭐요? 질문으로. 다른 네. 질문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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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은 이 분위기를 좋게 하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분위기가 유쾌한 네. 이유는요. 네. 그거는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사실 MC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홍군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 같고요. 그리고 또 게스트가 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분위기에 그냥 편승할 뿐이에요. 간신이네요. 이게 간신이네. 이게 간신이네. 이 사람이 간신이네. 그래. 요겁네, 요거네. 아까 그 저 허위 평론가 말은 그냥 장난인 줄 알면서 기분이 좋은 거고, 우리 슬기 씨 말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잘하나 봐? 막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네. 세상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충신을 간신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아, 그래요? 오빠, 난 예, 충신이야. 정말로 충심으로 네. 이 분위기를 제가 좋게 하는 거는 우리 오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기분 예. 좋게 한다, 유쾌하게 한다. 예. 정말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얘기거든요. 진심의 예. 이야기. 근데 그걸 저거 아부하지 이러면은 이 충신을 간신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렵다. 충신을 알아보는 우리 김병기 의원님이야말로 완전한 충신이시네요. 정말. 간신. 방금 간신 같은 놀랐습니다. 네. 아니,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 간신도 하겠다. 그러게요. 자, 두 번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자, 역사 속에 되풀이되고 있는 간신 현상. 절대 권력은 간신을 만든다. 우리가 조금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습니다. 이 책은 약간 중국 사람들이 쓴 책이고 지금 중국 사회는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굉장히 주시해 봐야 되는 게 네. 첫째 우리나라 내에서도 어떤 기관에서는 굉장히 절대 권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같은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대부분의 국민들, 대부분이 아니죠. 사실 모든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모르죠.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지도자도 모릅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국정원에서 뭘 하는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베일 속의 조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한 지정학적 구조죠. 세계에서 가장 모르는 알 수 없는 국가가 우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기관이 가장 모르는 국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르는 기관이 만약에 절대 권력화되고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국정원에 대한 그 개혁을 그토록 부르짖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국정원은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정원의 개혁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한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의한 통제는 인간의 본성을 도외시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 의한 통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통제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이러는 것은 복수의 기관들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호 견제하면서 그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자체 점검하고 네. 외부에서 검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기관이 절대 권력화가 되지 않도록 힘을 분산함으로써 뭐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네, 그 네.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좀 비밀리에 움직여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체크 앤 밸런스 견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오픈을 해야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지금까지 그런 명분으로 빠져나갔죠. 아. 그런데 사실은 점검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회 정보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하는 나라는 세계 유수의 선진 국군 다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그 검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예를 든다면 백악관에 정보통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통제위원회를 두어서 검증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정보감찰관이 통제를 하고 검증을 할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이 기관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관을 분리해서 힘 자체를 분산시켜야 하는 방법에 의해서 통제하는 방법도 너무 있고. 자세히 얘기하시면 저희가 잘 몰라요. 아 근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정원 요원하면은 비밀스러운 활동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아이리스 이병헌 씨, 맞아요. 꼭 그거 국정원 얘기 아닌가요? 네, 맞죠? 어느 정도. 맞아요? 아이리스. 진짜 그런데 그게 실제 상황하고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어때요? 되나요? 다른 거를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왜냐면 그게 사실 직무상 공개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예. 공개된 걸 가지고 얘기를 예, 하면 예. 우리 몇 년 전에 일한 그 파션투 지방에서 그 샘물교회 우리 교인들이 아, 납치됐던 네네. 사건이 예,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유명한 선글라스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지역에 자기가 들어가겠다 자원해서 들어갔는데 예. 그분이 일한어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 저희가 양성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파션 투어로 상대 그 테러리스트와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션 투어로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런 분이 일한어뿐만 아니고 아, 소름이 그 파션 투어를 쓸 일이 뭐 세상에 뭐 몇 그렇죠. 번이나 되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너무 유니크하죠. 그런 언어를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끔 저 훈련시키는 그게 국정원에서 예, 그런 이제 기관이 저 국정원입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능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능함으로 국가의 그런 일 처리를 하는 건데 억울할 때도 많으시겠다. 이미지가 왜 옛날부터 좀 안 좋은 게 네. 그걸 직원들이 감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감수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일부에 특히 일부라는 게 지휘부의 분들이고 그 지휘부가 간시화되는 거죠. 예. 사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많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만 일하는 충신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충신들이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도당하는 그런 것만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국회뿐만 아니고 국정원 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 보통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불편하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국정원을 명예 제대하신 게 아니라 약간 해임 네, 당하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정권 정부 들어오면서 예.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예. 기나긴 지루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예. 제가 그 소송에서 그런 소송에서 이긴 최초의 인물입니다. 아니 진짜 대단하신 게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을 대상으로 네. 소송을 하셔갖고 또 이겼어요. 예, 또 두 건을 이긴 저
최초의 인물입니다. A급 인재 맞으시다. 그러니까요. 와. 그런데 저는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예. 제가 모셨던 그 전직 그 간부들께서 예.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나서 주셔가지고요. 어. 전부 무죄함을 증명해 주시고 그래서 전 다행히 그렇게 됐는데 보통은 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안고 퇴직하게 되겠죠. 혹시 네, 오늘 밝힐 수 있는 네, 국정원에서 했던 임무 가운데 네. 뭐 한 가지 정도 소개하실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게 국정원 직원법 제17조에 의해서 아, 국정원에서 취득한 내용은 이제 비밀로 분류돼서 아. 평생 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권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볼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신들이 있었죠. 있었겠다. 여기 있었. 네. 지금 절대 권력에서 이. 예, 아니 충분히. 오. 그게 또 우려되는 우리나라 국가 조직은 어디입니까? 보통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어. 비공개 조직. 그 대표적인 조직이 군 조직일 수 있어요. 군 내부의 특이한 문화, 독특한 문화를 인정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국가를 해하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를 해하는 조직은 그건 이미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 오히려 그런 민주주의적인- 조직일수록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거 명언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군 조직 같은 데는 민주주의보다는 뭔가 상명하고. 상명하고 오. 네. 고마워.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민주적이어야 안전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민주적인 통제가 조직에서 제대로 작동이 돼야지만 그 조직 내부의 문제를 밖에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문화가 되거든요. 밖에다가 발설하고 조직 배신자 아니냐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려면 부작용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부작용을 묻어두는 것보다 부작용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조직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더라. 그것이 그 미군의 경우에서 입증을 한 사례입니다, 이미. 방금 말씀하신 게 뭐 이 책을 비롯해서 여럿 나오는데요. 네. 가령 그 조선왕조가 500년의 역사를 가졌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500년이나 지속된 왕조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요? 네, 네.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조선왕조가 이렇게 장기 지속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그러니까 왕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간원이나 또 사원부 같은 그런 조직들이 신하의 잘못 또 왕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간언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예. 하나의 역사적 사례가 조선 왕조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 왕의 권력이 크면 그만큼 유능한 간신이 나라를 망칠 수 있는 확률도 커진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간신을 이기는 기술. 야, 이거 아주 꿀 정보일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간신이 이렇게 자주 그 나타나는 책에 거군요. 493쪽에 네. 여러 가지 또 조언들이 쓰여 있는데요. 이를테면 재능만으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지의 조조의 네. 사례를 거론하고 우리처럼 있는데 재능 많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얘기 피곤하다. 갑자기. 피곤하지. 예. 피곤하세요? 별로 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니 피곤해. 이 조조가 그 사람을 덕이 아니라 재능만으로 선발했다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신하는 절대 중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군주를 무조건 잘 따른다라고 해서 네. 그 사람을 특별히 총애해서는 안 된다. 또 군주의 친인척은 되도록 기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또 비판 정신을 엄수하는 것, 또 도덕의 체계를 세우는 것 등등을 여기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뭐 앞서 다 말씀드렸던 그 권력에 대한 견제, 또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은 간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 뽑는 것의 중요성도 역설을 하고 있죠. 너무 재밌는 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위협을 달성하기 전까지 어떤 목표가 뚜렷할 때는 정말 인재도 잘 등용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절대 권력을 딱 손에 쥐게 되고 좀 편안해지고 싶으면 이제 그때 간신히 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현종입니다. 예. 아무리 왕이 현명한 군주라 하더라도 네. 인간입니다. 음. 그 호불호가 있고 싫은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싫은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본인이 다 하기 싫거든요. 예. 본인은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칼을 잡아야 되는 그런 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아주 현명한 군주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잘 정비된 국가에서는 그런 악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신이 아닙니다. 전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왕이 홍군이 되면 정말로 충신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간신이 필요해요. 아니면 왕은 충신인 거 알면서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신이건 간신이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홍군이 되면 저 사람이 내 기분에 거슬리냐 안 거슬리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그렇지. 역사상도 뭐 수많은 사례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럴 때 간신이 바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그거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가 네. 계속 그 자기 상사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100이면 100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틀리고 그러면 얘가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안 된다고 하면 네. 싫죠. 맞아. 건방지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때 그걸 간판 간신이 치고 들어오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틈새 시장. 군주라고 해서 그 모든 인덕을 갖추고 막 인내심이 많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보면 인내심은 적어지는데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진짜 간신한테 마음을 빼앗기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제를 보면 네. 그러니까 최고를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면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민주주의에서. 왜냐하면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유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그 유능한 사람조차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5년 이상은 대통령을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5년 동안에 이 간신이 바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그 사람은 5년 후에는 없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간신히 또 바로 할 수 있는 이게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지도자가 조급해집니다. 네. 5년 동안 내가 뭘 갖다 이렇게 해야지, 뭐를 해야지 이러면 이 조급함을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어떤 일이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자기만은 단축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게 큰일이 나는데 간신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희망을 주면서 할 수 있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당신만은 예외고 당신만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또 다른 변형된 간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반대로 윗사람을 모셔서 자기가 좀 성공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간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신의 속성이 뭐냐면 출세의 욕망. 너는 간신이냐? 그럼 물어볼 때 나 간신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실 간신의 마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간신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절대 권력을 줘서 이 사람이 진짜 역사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간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 대간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을 주지 않는 것이 인치라 한다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게 민주주의가요. 사실 국민이 왕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 분들은 국민이 뽑은 뭐 이 나라의 일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우리 김병기 의원님도 간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정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실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책도 읽으신 것 같고요. 네.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예. 저는 질문 좋네요. 예. 그 제 현관 앞에 그 초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초심. 그래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겠다. 제가 정치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글귀인데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랑 우리 안사람이 좋은 얘기, 제 마음에 닿는 얘기, 평소 때 평생을 담는 얘기를 적어놨는데 인생 최악의 날에 결코 눈을 감지 않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의롭지 못한 것을 위해서 눈을 감지 않고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황이 좀 좋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이지만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겠다.
저희 이제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신 건데 몇 년간 살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아버님이 그러면서 나는 100년 정도 살 줄 알았는데 80밖에 못 사는 거 보니까 남은 날수를 내가 알았다면 내가 정말 잘 살았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버님께서.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날수를 갖다가 세워가면서 잘 살아야 된다. 우와. 그러니까 잘 살려면 적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칙에 벗어나는 것을 내가 좀 이렇게 외면할 수는 있지만 정말 원칙에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악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건 절대로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왕비면은 의원님을 완전 중용하겠어요. 그래도 절대 권력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완벽하신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아 놓고 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면 그게 그 관심이- 대간이 되는 겁니다. 대간이 되는 거죠. 네. 처음에 정치를 입문하시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국정원법을 좀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받는 대우라든지 사회적 위치가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적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지금 대통령님이랑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후로도 뭐 잘 알게 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듣고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의원님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평생에 제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나쁜 놈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까지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위로해 줬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목 놓아 울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그림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가 그렇게 의원님한테 감동으로 다가왔나? 정말 한 사나이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진심 어린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뭐 위로의 말씀이 많지도 않았고요. 한 문장이나 될까? 한 그 정도 됐는데 참으로 정말 진심에서 와닿는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의원님의 깊숙한 곳에 어떤 것을 건드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의원님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진영 논리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정말 국가를 위하는, 그렇지만 그게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따르는, 그러나 당론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런 좀 멋진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셨던 이야기들을 곱씹으면서 네. 집에서 일기를 좀 써야 되겠다. 나도 이 충신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겠다. 좀 약간 간신 마인드가 있거든요.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예.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후사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공적인 것이 먼저고 사사로운 건 나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공 선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에서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 공적인 것이 좋게 되는 것이면 좋은데 그걸 남한테 강요하게 되는 세상이 되거든요. 결국은. 맞아요. 나도 사적인 걸 버렸으니까 너도 버려 이렇게 되면은 꼰대가 그 되죠. 세상은 결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한테 좋은 것이 조직에도 좋고 국가에도 좋은 그런 그런 사회가 돼야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의원님 그런 너무 나라를 합리적이신 위해서, 것 같아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면 네. 그것이 간신 바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상적인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선공후사라는 게 요즘 세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맞지도 굉장히 않고요.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허위평론가가 좀 걱정됐어요. 개인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제가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도 성공후사라는 말보다는 사실 견리샤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멋있네요. 무슨 진짜 있어 뜻인가요? 보인다. 역시 달라요. 무슨 뜻인가요? 견리샤이.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네. 그러니까 옳음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옳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게 저한테는 당연히 전체 이익과 제 이익이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의의이기도 한데요. 네, 그게 또 이렇게
맞닿아서 네. 저도 좋았습니다. 이 책을 좀 더 재밌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위평론가? 이게 딱 이렇게 분량만 보면 네. 여러분 압도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이 500쪽이 넘거든요. 근데 네.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해서 이 챕터마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쏙쏙 뽑아 읽으셔도 네. 그럴까 봐요. 충분히 독서의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물론 개정 증보판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간신론 인간의 부조리를 묻다잖아요. 이 부조리라는 것이 뭐 쉽게 설명한다면 모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다 갖고 있고 어떤 때는 착하게 어떤 때는 악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례로 볼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뭐 예컨대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이라는 그렇습니다. 작품이 있습니다. 맞아, 거기서.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나라를 구하는 입장에서 신하들이 충돌하잖아요. 그쵸. 그때 뭐 주화론을 주장하든 맞아. 주전론을 주장하든 네. 실은 이제 대의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인물 중에 흔히 최명기를 좀 간신이다. 이 네. 사람은 뭐 주화론 주장했으니까 나쁘다라고. 오랫동안 간신으로 여겨져 왔죠. 최근은 그렇습니다. 재조명이 많이 되고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주화론을 주창했을 때 자신이 간신이 될 거다. 그렇게 기록이 남을 거다라는 걸 알고 알면서도. 있었음에도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진짜 간신일까? 그러니까 어쩌면 역사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간신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을 보면서 또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휴가 때 네. 사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대통령님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3년 차를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취임하신 지 이런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과 본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수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시대의 지도자와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이 책을 한번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청자분들께서 물론 미리 우리 최종병기 김병기 의원님을 아는 분도 계셨겠지만 또 모르셨던 분들이 네.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인이 있구나 또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정말.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 뭔가 한마디 하신다면요. 저희가 여러 번의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 예. 종류의 선거를 하게 되는데 선거도 일종의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스스로 그렇습니다. 예. 보통의 인사가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뽑는 것이라면 선출직은 여러 명이 한 명을 뽑는 그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사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본인이 가장 훌륭한, 가장 본인이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출마한 사람들이 뭐 다 거기서 거기가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은 사람을 골라서 그 권한을 맡기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라. 네. 그럴 때 우리나라가 좀 더 건전하고 조금 더 진보되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한 이 소감으로 마지막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종병기도 좋지만 앞으로 주력병기 김병기로 네. 정치 그렇습니다.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금주 해석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 만나보시죠. 해당화 불타는 듯한 바울길, 백사장 눈 내린 듯한 해파랑길, 한시를 바탕으로 인문기행을 해온 권혁진 작가가 새 책 관동 800리 인문기행을 펴냈습니다. 이번에는 관동 팔경 사이사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 공간을 찾았는데요. 사라져가는 공간을 찾아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공간을 찾아 그곳의 의미를 다시 음미합니다. 바닷가 바위는 이름 없는 것이 아니었고 호수에도 시문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라는 직접 보고 느낀 여행지의 섬세한 비유적 표현이 여행의 낭만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클릭
클릭 한 번으로 몇 시간 만에 주문한 물건을 현관 앞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세상. 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원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감한 사생활의 노출과 열악한 배달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대표적입니다. 이 책은 편리와 이익을 앞세워 무분별한 기술을 취할 경우 결국엔 인간의 일상, 사회, 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점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진단하는데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플랫폼 시장의 문제점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기술의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사는 이때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소비해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한 번쯤 접하게 되는 음료가 역사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프랑스 대혁명, 영국 산업혁명, 제2차 세계대전 등 세계적 사건 뒤에는 음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대혁명의 씨앗이 된 음료, 바로 커피입니다. 프랑스 전역에 커피하우스가 널리 퍼지면서 커피를 매개로 시민들은 소통을 시작했고, 소통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결국 프랑스 대혁명의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데요.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던 음료. 세계 역사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음료의 흥미로운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진 않으신가요? 심리적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거나 미미했다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면을 치유할 방법으로 포커싱 심리치유법을 소개하는데요. 포커싱이란 자신의 내면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접근하기 위해 공간 정리하기, 공명하기, 받아들이기 등 포커싱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는데요. 침착하고 순차적으로 마음의 문제 해결에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시간. 이 책을 통해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을 들어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오늘은 특별히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님을 모시고 책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인의 서평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직접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 책의 서평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책이 한국인의 장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고 또 아울러 보충해야 될 이런 점이 무엇이냐,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경쟁 세계입니다. 한국이 좀 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규범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국제적인 규범이 무엇인가 한 번쯤 되새겨볼 그런 이 문제를 던져주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의 저자가 오랜 외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 자신의 경험을 이제 책으로 녹여냈다고 들었는데요. 외국의 많은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다시 말해서 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몸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 학자들이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또 자기 개인의 체험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납득하기 좋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감명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우리나라 등 우리의 유익만 구하는 가치관,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남의 기분, 남의 편의, 남의 안녕 등 남을 앞세울 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오묘한 진리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르치고 보여줘야 한다. 네, 관장님께서 책을 그러니까 직접 읽으시고 한국인은 정이 많지만 개인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한국인의 특징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이 많은 민족이고 정이 많은 만큼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반성 내지 또 되새겨봐야 되는 것이
전 세계가 고유 가치로서 공유하고 있는 개인의 가치, 이 개인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우리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님과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